안녕하십니까. 5주차 강의 척추질환의 침구요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교실 이윤규입니다. 침구의학은 한의학의 8개 임상 전문 과목 중 하나에 속합니다. 침구의학은 한의학의 기초이론을 바탕으로 경락과 경혈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함께 침과 뜸으로 대표되는 한의학 물리적 치료술의 이론 및 시술 방법에 대하여 습득을 한 후 이를 신체에 발생하는 각종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 및 관리에 접목시키는 과목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침구의학 전문의는 주로 척추와 관절계통, 즉 근육골격계통의 질환과 신경계통의 질환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척추의 구조에 대하여 확인을 한 후 침구 치료가 적합한 척추 질환을 이해하고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을 한의학의 증후학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이해를 한 후 이에 따른 침구 치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한의과 대학의 침구의학 교재인 침구의학 교과서와 동의보감의 내용을 그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척추의 구조적인 이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척추 주위 구조물은 추체와 추궁으로 구성된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추간판, 그리고 추공을 지나가는 중추신경인 척수와 신경공으로 나오는 말초신경인 척수신경, 그리고 연부조직에 해당하는 근육과 인대, 혈관 등이 있습니다. 추체와 척주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성인의 척추체는 경추부터 요추까지 총 2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추는 7개,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추의 하부에 천골과 미골 또는 천추와 미추라고도 합니다. 천골과 미골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척추체가 탑처럼 쌓여 하나의 척주를 형성하며 척주는 기능적으로 인체의 중요한 수직적 지지대 역할을 합니다. 척추체와 척주에 대한 내용은 동의보감에서도 인체의 체관에는 여러 개의 척추체가 있고 척주는 신체의 큰 뼈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추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부는 7개의 추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경추부를 경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추부의 앞면을 경이라고 하고 뒷면을 항이라고 합니다. 또한 경추 뒷면에서 옆쪽에 존재하는 어깨 부분, 즉 경추의 후측면과 견관절 사이에 존재하는 상부 승모근 부위를 한의학에서는 견이라고 합니다.
경추부는 전면인 경부에 인맥과 위경, 대장경, 경락의 피부 표면 노선이 존재합니다. 또한 후면인 항부에는 동맥과 소장경, 방광경, 경락의 피부 표면 노선이 존재합니다. 경부와 항부 사이의 측경부에는 삼초경과 담경, 경락의 피부 표면 노선이 존재합니다. 경추체의 추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체의 경우 경추 3번부터 6번까지는 전형적인 경추체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7번 경추는 전형적인 경추체와 그 형태가 흡사하지만 극돌기가 다른 경추체에 비하여 융기되어 있다고 하여 융추라고 합니다. 또한 1번 경추는 환추라고 하며 2번 경추는 축추라고 합니다. 1번과 2번은 일반적인 추체의 모양과 달리 특이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은 1번 경추입니다. 1번 경추인 환추는 극돌기가 없으며 척수가 통과하는 추공 앞에 2번 경추인 축추의 치아돌기와 환축추 관절을 이루기 위하여 추체 자체에 그 몸통이 없습니다. 다음은 축추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은 2번 경추인 축추의 모양입니다. 1번 경추인 환추와 환축추 관절을 이루기 위하여 2번 경추인 축추는 치아돌기가 있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림은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는 제3번부터 6번까지의 경추입니다. 경추는 뇌로 들어가는 추골동맥과 빠져나오는 추골정맥이 지나가게 되는데 추골동맥은 그림에서 보이는 횡돌기공 속으로 경과하여 지나갑니다. 전형적인 경추체는 극돌기가 이분되어 있는 이분극돌기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과 같이 경추는 7개의 경추체가 탑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추부의 전면은 인맥과 위경, 그리고 대장경, 후면은 동맥과 소장경, 그리고 방광경, 측면은 삼초경과 담경, 그 경락들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흉추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흉추부는 12개의 추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흉추부를 배부라고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배부를 3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3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그 부위에 따라 기능적인 역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흉추에 대한 그림입니다. 흉추는 그림과 같이 12개의 흉추체가 탑처럼 쌓여 척주를 이루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맥과 방광경 그리고 담경 등의 경락과 흉추의 기능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추부에 대하여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추부는 5개의 추체로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요추를 신장의 기능이 발현되는 부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장과 요추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상에서는 요추 부위를 관찰하여 신장 기능의 이상으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 증상 또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추부는 후면에 동맥과 방광경 경락의 피부 표면 노선이 존재합니다. 또한 측면에는 담경 경락의 피부 표면 노선이 존재합니다. 기능상 요추와 상대적인 역할을 하는 복부에는 위경 경락의 피부 표면 노선이 존재합니다. 특별하게 신경 경락은 요추부를 통하여 척추에 관통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은 요추체의 단면 그림입니다. 전형적인 척추체의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요추체는 다른 척추체와 달리 유두돌기 그리고 부돌기가 존재하는 것이 추체의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유두돌기는 한의학의 추나치료 시술 시 요추체의 외부 피부 접촉점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요추는 5개의 요추체가 탑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청골, 즉 천추, 그리고 미골, 즉 미추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요추부의 후면은 동맥과 방광경, 그리고 측면은 담경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척추 전반적인 기능으로는 신경의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추부는 체간의 동작과 요추의 전만 유지의 기능상 복부와 서로 상대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부를 지나가게 되는 위경의 경락과도 요추는 그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대는 척추체를 기준으로 추체의 전방에 전종인대, 그리고 척추체를 기준으로 후방에 후종인대, 그리고 척추체 뒤에 추궁판에 황색인대, 그리고 횡돌기 사이에 있는 횡돌기관인대, 그리고 극돌기와 극돌기 사이에 있는 극간인대, 마지막으로 극돌기 위를 덮고 있는 극상인대 등이 척추체 주위에는 존재합니다. 다음 그림은 추체 근처의 인대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과 같이 인대는 척추체를 기준으로 전방부에서 후방부까지 전종인대, 후종인대, 황색인대, 횡돌기관인대, 극간인대, 극상인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대들은 구조물을 강하게 결합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후종인대는 추간판의 후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과 관련된 통증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황색인대는 추궁판의 내측면에 존재해서 경추부터 요추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황색인대는 척추관 협착증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추간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간판은 척추체를 연결하고 척추 운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추간판은 척추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추간판은 신체의 내부에서 존재하는 가장 큰 무혈성 조직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추간판이 변성이 되기 시작하면 임상적으로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추간판 그림입니다. 추간판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는 외측과 내측 섬유륜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섬유륜 안에는 수액이 존재하는 형태로 추간판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간판이 연령이나 과사용 등의 이유로 퇴행성 변화 등이 발생하게 되면 추간판 자체가 변성되거나 또는 돌출하게 되거나 그리고 파열하게 되거나 탈출하게 되는 등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하여 통증과 같은 다양한 임상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들을 모아서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그림은 경추와 요추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하여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척추는 추체와 추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아래로 연접해 있는 추체들끼리는 서로 다양한 공간이나 관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척추 주변의 관절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절은 후관절입니다. 후관절은 상관절 돌기와 하관절 돌기가 만나 관절을 이룹니다. 후관절은 경추부터 요추까지 모두 존재합니다. 그리고 경추의 경우에는 추체 자체가 독특하게 구성되어 있어 독특한 모양으로 인해서 경추에만 존재하는 말 안장 모양의 구추관절인 루스카 관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절 돌기와 위와 아래 추체 그리고 추궁근이 이루는 부위에 신경공이 있습니다. 이 신경공에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척수신경이 각 추체의 분절마다 분지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신경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중에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척수는 경추에서 요추 1번까지 추궁을 통과하여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척수에서 분지되어 나오는 말초신경인 척수신경 중에 경추신경의 경우에는 추체 분절마다 분지되어 나오게 되는데 이 중 경추 1번부터 4번까지의 신경근이 경신경총을 이룹니다. 그리고 경추 5번부터 흉추 1번까지의 신경이 상완신경총을 이룹니다. 흉추의 말초신경에는 특이적으로 늑골을 따라 지나가는 늑간신경도 존재합니다. 척수는 요추 1번 이하로는 말초신경인 마미신경으로 분지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마미신경은 요추의 추체 분절마다 분지되어 나오게 되는데 이 중 흉추 12번부터 요추 4번 신경근이 모여서 대퇴신경을 이루게 되고 요추 5번부터 천추 3번까지의 신경이 서로 모여서 좌골신경을 이루게 되어 대퇴신경과 좌골신경은 하집으로 주행하여 내려가게 됩니다. 이 그림은 피부 분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척수신경 중 흉추신경에 병변이 발생하였다고 할 경우에는 체간부의 늑골을 따라서 감각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경추와 요추의 척수신경에 병변이 발생하게 되면 상지나 하지로 증상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경추신경에 병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상지의 감각 이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신경에 병변이 발생하게 되면 하지의 감각 이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추 5번 신경에 병변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하면 그림과 같이 삼각근 부위에 통증 등의 감각 이상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에서 보듯이 이러한 것들을 척수신경의 분절, 높낮이에 따른 피부 분절이라고 합니다. 척추 주위 구조물 중에 마지막으로 근육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추 주위의 근육은 전면에 흉쇄유돌근 그리고 사각근이 있습니다. 경추 후면에는 후두하근, 판상근, 상부승모근, 견갑거근 등이 있습니다. 흉추 주위의 근육에는 중부승모근과 하부승모근 그리고 광배근 등이 있고 요추 주위 근육에는 전면에는 장요근 그리고 후면에는 광배근, 요방형근, 후하거근 등이 있습니다. 또한 요추와 기능적으로 서로 상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복부의 근육인 복직근이나 복사근 등이 있고 요추의 움직임에 보조를 해주는 엉덩이의 근육인 대둔근과 중둔근 등은 고관절의 움직임을 보조하여 요추의 움직임에 보조를 더해줍니다. 또한 경추부터 요추까지 척추 주위를 세로로 길게 지지해주는 부척추근이 존재합니다. 경추 주위부 근육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흉쇄유돌근입니다. 흉쇄유돌근은 경추의 굴곡과 회전, 측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흡기와 연화작용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사각근입니다. 사각근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전부와 중부 그리고 후부 사각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각근은 경추의 굴곡과 측굴에 관여하며 이러한 사각근의 병변이 생기면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신경근 변증과 매우 유사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흉곽출구 증후군과 관련하여 소흉근과 함께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근육 중 하나입니다. 왼쪽 그림은 판상근입니다. 판상근은 두판상근과 경판상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상근은 경추의 측근과 신전에 모두 관여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견갑거근입니다. 견갑거근은 경추의 회선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잠을 자다가 불량한 자세로 인해서 자고 일어났을 때 낙침이 발생하면 경추가 좌우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경추의 회선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추의 회선 제한 시 치료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근육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요추의 주위부의 근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복직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복횡근입니다. 이러한 복부의 근육은 요추 뒷면에 지나가는 근육과 서로 협조하고 또한 기량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협조와 기량 작용을 통하여 체간의 움직임을 완성시키게 됩니다. 특히 복직근은 체간을 굴곡시킬 때, 즉 허리를 굽힐 때 주동 근육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복사근과 외복사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내복사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외복사근입니다. 내복사근과 외복사근 또한 체간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는 근육인데 특히 체간, 즉 몸통을 회전시키고 축구시키는데 관여하는 근육들입니다. 다음은 장요근과 요방형근 그리고 기립근의 그림입니다. 왼쪽 그림이 장요근입니다. 장요근은 장골근과 대요근, 소요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요근은 고관절을 굴곡시키는 근육입니다. 그러므로 체간을 굴곡할 때 복직근과 함께 협력을 하여 굴곡시키는 작용을 보조하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요방형근과 기립근입니다. 요방형근은 체간의 신장과 측굴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광배근과 후하거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광배근입니다. 광배근은 흉, 요추 근막이나 장골능 등에서 기시를 하게 되어 흉추와 요추 부위를 덮고 있는 체간부에서는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표층 근육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후하거근입니다. 후하거근은 체간의 회전과 신전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북척추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북척추근입니다. 부척추근은 표층 근육과 심층 근육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림에서 보이고 있는 근육은 심층 근육입니다. 심층 근육은 척추를 안정화시키는 근육인데 다혈근과 회성근, 반극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척추근 중 표층 근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부척추근 중 표층 근육인 기립근에 대한 그림입니다. 기립근은 췌장근과 장륵근, 그리고 극근이 있습니다. 기립근은 앞에서 이야기 드린 장요근과 엉덩이의 근육인 대둔근, 그리고 복부의 근육인 복직근과 복사근, 이러한 근육들과 함께 몸통의 움직임에 서로 협조를 하여 작용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침구 치료가 적합한 척추부의 질환과 이러한 척추 질환에 발생할 수 있는 증상에 대하여 한의학적인 중의적 관점을 통하여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침구 치료가 적합한 척추 주위의 질환에 대하여 그 종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국립보건원에서는 경추부의 통증이나 요추부의 통증은 침치료가 매우 유효한 증상이나 질병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의학의 임상 현장에서도 경추 및 흉추, 그리고 요추의 구조적이거나 기능적인 아주 다양한 질병이나 다양한 증상을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침구 치료가 적합한 척추부의 질환을 분류하여 보겠습니다. 먼저 연부 조직의 손상이나 추간판의 탈출증, 척추관 협착증,
압박골절, 측만증, 사경증, 후종인대 골화증, 척수병증, 척추분리증 또는 척추전방전이증,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이러한 질병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임상상견 질병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부조직 손상에 대하여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연부조직 손상은 외상이나 아니면 어떠한 반복적인 자극 등으로 인해서 연부조직에 해당하는 인대나 힘줄, 근육, 이러한 곳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진은 방사선 검사 사진이지만 실제로 연부조직 손상은 엑스레이 검사상 이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른쪽 엑스레이 검사 사진처럼 라테랄 뷰에서 경추의 전망각이 감소하거나 또는 망곡이 역으로 변이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급성 외상의 환자들의 경우 확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추간판 탈출증은 추체와 추체 사이에 있는 추간판이 주로 노화나 과도한 자극들에 의하여 변성이 되거나 돌출되거나 탈출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보통 전형적인 추간판 탈출증은 일반적으로는 추간판이 탈출되어서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해당 분절의 신경근을 압박을 하게 한 후 염증 과정을 거쳐서 신경근 변증이 유발되면 이러한 경우를 보통 전형적인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릅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경추 5번과 경추 6번 사이에는 경추 5, 6번에 지나가는 신경근이 압박될 수 있습니다.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추간판이 탈출하게 되면 보통 경추 6번 신경근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추 6번의 신경근 압박으로 인하여 경추 신경근 병증이 발생하게 되면 이두근이나 상완 요골근 등의 근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전완부의 요골 측면에서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까지 감각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추의 경우에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에 추간판이 만약에 탈출을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추간판 탈출은 요추 부위에서 후방 외측방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미신경의 분지 중에 하나인 요추 5번의 신경근 병증이 유발하게 되는데 중둔근의 근력 이상이나 종아리의 바깥쪽 면에서 엄지 발가락까지 저리거나 아픈 등의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의 MRI 사진입니다. 왼쪽 MRI는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추간판이 탈출을 하게 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그리고 우측 MRI는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추간판이 탈출하게 된 영상입니다. 다음은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 중에서 주로 요추에 많이 빈발하는 편입니다. 요추의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인성 파행이 중요한 임상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일정 거리 이상의 보행 시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가 저리게 되어 쉬게 되며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다시 보행이 가능해지는 경우를 신경인성 파행의 증상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왼쪽 MRI 영상처럼 퇴행성 변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척추관 내에 마미신경이 압박이 되게 된다면 신경이 허혈성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의 허혈성 변화로 인한 증상이 주로 중요한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심한 경우에는 오른쪽에 엑스레이 영상처럼 진공징후 음영이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압박골절입니다. 외상 등의 이유로 추체의 수직적인 부하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압박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압박골절은 주로 전방주 위주로 압박된 골절인데 간혹 전방주와 후방주가 함께 압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MRI 영상처럼 압박골절이 있는 추체는 그 위의 추체와 또 그 아래의 추체와 달리 추체 자체의 높이가 매우 감소되어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자, 다음은 척추 측만증과 그리고 척추 분리증, 척추 전방전이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엑스레이는 척추 측만증입니다. 척추가 정면에서 봤을 때 1차 측만과 함께 보상성으로 생기는 2차 측만까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는 측만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측만증의 대부분은 청소년기에 발생하고 청소년기의 대부분의 측만증은 특발성 측만증에 해당합니다. 오른쪽 엑스레이는 척추의 전방전이증에 대한 영상입니다. 요추 5번 아래에 있는 천추에 비해서 요추 5번이 앞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랫뼈에 비해서 그 위의 추체가 앞으로 전방으로 전이되는 것을 우리는 전방전이증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후종인대 골화증입니다. 왼쪽은 후종인대 골화증의 엑스레이 영상이고 오른쪽은 후종인대 골화증의 CT 영상입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골화증이 초기에 아주 가벼운 목의 통증 정도만 증상으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종인대 골화증 자체가 진행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척수를 자극하기 시작하면 척수 자극으로 인해서 사지의 이상감각이나 무력감, 마비감, 이와 같은 척수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척추 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증상을 한의학적인 즈무적 관점을 통하여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은 이론의 체계상 징후학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증상을 계통적으로 분류하여 이를 진단과 치료에 응용을 하게 됩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계통적으로 분류할 때 병의 원인 인자인 병인의 계통과 경락의 계통, 그리고 어떠한 병증을 하나의 질병으로 인지하는 병변 유형별 계통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척추 주위의 증상에 대하여 한의학적으로 계통적으로 우리가 분류하게 되면 병인 계통에는 육기, 그리고 어혈, 그리고 담음 등이 있고 경락적으로 계통화시켜 분류한다면 경락의 피부 표면 노선과 기능적인 발현을 위주로 우리가 분류를 하거나
또는 경락을 근육적으로 분류하는 경근으로 우리가 분류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변 유형별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병변의 부위 및 양상에 따라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병인 계통 중 육기를 이용하여 분류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기를 이용하여 증상을 분류한다는 것은 어떠한 신체 내에 발생하는 일련의 증상에 대하여 육기라고 하는 풍, 한, 서, 습, 조, 화 이렇게 6개의 계통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의 어떤 부분이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습으로 계통화하여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지나 하지 이쪽에 있는 증상과 관련이 있는 증후군을 한의학에서는 비증이라고 하는데, 이 비증이라고 하는 증후군은 주로 육기 중에 풍과 한, 그리고 습, 열 이러한 위주로 증상을 우리가 계통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증은 통증이나 저림과 같은 감각계통의 증상과 관련이 많고, 이러한 비증과 상대적으로 위증은 마비나 무력감과 같은 운동계통의 증상에 속합니다. 다음은 병인계통 중 어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계통 중 어혈은 혈액대사의 이상과 관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통증이 밤에 심해지고 상대적으로는 낮에 감소하고 병이 있는 부위 또는 통증이 있는 부위를 누르게 되면 악화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러한 증상들을 우리는 어혈이라고 판단하여 계통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병인 계통 중에 담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계통 중에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액대사의 이상과 관련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상이 이동하는 양상의 증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증상 위주로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증상 증후군을 담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경락을 이용한 계통적인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병인 계통 중에 경락은 어떠한 일련의 신체 증상을 피부 표면의 경락 유주 노선과 경락의 기능적인 발현을 위주로 해서 경락계통으로 일련의 증상을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척추부의 경우 경추부는 전면부, 경추부의 전면부를 인맥과 폐경, 그리고 대장경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후면부를 동맥과 방광경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후면부의 증상을 동맥과 방광경의 증상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로 요추를 위주로 척추 그 자체를 신경경락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요추에서 기원하는 하지의 증상은 그 부위와 양상에 따라 위경과 비경, 담경과 간경, 그리고 방광경과 신경 등으로 구분하여 증상을 부위와 양상에 따라 계통화하여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통적인 분류 중에 병변 유형별 계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변의 유형별 계통이라는 것은 병변이 있는 그 부위와 또는 병변의 양상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병변이 갖고 있는 증상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증후군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추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한강증과 척통, 배통, 항연 등의 증후군이 있습니다. 다음은 흉추부의 병변 유형별 계통입니다. 흉추부의 병변 유형별 계통은 견배통, 배동, 척강, 배구루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요추부의 병변 유형별 계통입니다. 요추부의 병변 유형별 계통은 대표적으로 10종 요통이 있습니다. 10종 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통의 증상과 그 양상에 따라 총 10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한 것을 의미합니다. 10종 요통에는 신어요통, 담음요통, 식적요통, 좌섬요통, 어혈요통, 풍요통, 한요통, 습요통, 열요통, 기요통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10종 요통은 부위에 따라 나눈 것도 있으며 양상이나 증상의 정도에 따라 나눈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10종 요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종 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요통을 그 원인이나 부위 또는 양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혈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성의 통증을 의미합니다. 외상성의 통증으로 야간에 통증이 심하고 주간에는 야간보다 상대적으로 통증이 덜하며 아픈 부위가 고정되어 있는 양상인 어혈과 관련된 외상성의 통증의 경우 어혈요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외상이 없더라도 어혈증후군과 유사한 양상의 요통일 경우 이 또한 어혈요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요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리까지 그 연관통이나 방산통이 내려와서 발생하는 통증이 주요 증상일 경우에 풍요통이라고 부르며 이러한 풍요통은 현대의학의 주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의 임상 증상과 유사한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담음요통의 경우에는 요추부와 등 부위까지 통증이 마치 이동하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통증이 길게 뻗쳐 있고 이동하는 양상의 통증일 경우 담음의 증상과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담음요통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척추 질환의 침구 치료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질환에 대하여 침구 치료를 할 때는 경락과 경근 이론을 직접 이용하거나 척추 주위부 경혈을 직접 자극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고 각 증상에 따라 대표적인 경혈을 먼 부위지만 신체의 상지와 하지에서 선택을 해서 비록 그 선택한 경혈이 증상이 실제 있는 부위와는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선택한 경혈이 일정한 특징적인 효능이 있다면 이 부분을 자극하여 해당되는 원발 부위의 통증을 치료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증상의 특징적인 양상에 따라 4개의 경혈을 조합하여 1년의 처방으로 선택하여 치료하는 한의학의 전통적인 침법인 사암침법 등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경추부 위주로 침구 치료를 하는 방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부의 증상을 경락을 이용하여 침구 치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증상을 경락으로 분류하였다면 분류한 경락에 존재하는 경혈을 조합을 하여 선택하여 침구 치료를 시술할 수 있습니다. 즉, 경추부의 경우 전면부와 관련된 증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맥과 폐경, 그리고 대장경 중에서 선택을 하여 치료할 수 있고, 만약에 경추부의 후면부와 관련된 증상이다. 이런 경우에는 동맥과 방광경, 그리고 소장경을 선택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측경부와 관련된 증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경과 삼초경 중에 경락을 선택하여 그 경락에 속한 경혈을 이용하여 침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추 기원성의 상지부 증상 또한 같습니다. 예를 들어 상지부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폐경과 대장경, 삼초경과 소장경, 그리고 심경과 심포경 중에 경락을 선택하게 한 후 그 선택한 경락의 경혈을 선택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경추의 증상을 경근을 이용해서 침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부의 근육을 경근으로 분류해보면 흉쇄요돌근은 대장경, 위경, 소장경, 방광경, 삼초경, 그리고 담경의 경근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뒷면에 있는 후두하근은 방광경, 그리고 승모근 또한 방광경의 경근에 속합니다. 견갑거근은 소장경의 경근에 속하게 되고, 척추 기립근은 방광경이나 신경의 경근에 속하게 됩니다. 만약에 신체에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을 근육과 동반된 증상에 대하여 경근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면 경근 이론에 따라 침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경추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부 주위부 경혈에는 동맥의 대추와 풍부, 방광경의 풍문, 담경의 풍지와 견정, 동맥의 승장, 방광경의 통천, 동맥의 백회, 담경의 완골, 동맥의 아문, 방광경의 대저 등이 있습니다. 경추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상지나 하지의 경혈에는 상지의 경우 소장경의 후계, 삼초경의 중저 등이 있고, 하지부 경혈에는 방광경의 신맥, 담경의 현종, 양른천 등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위의 경혈 위주로 그 치료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의학의 전통침법 중 하나인 사암침법은 경추부 자체의 증상 또는 경추에서 기원하는 다른 증상들을 분류하여 그 증상들을 계통별로 나눈 후 침구 치료 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흉추부의 증상을 경락을 이용하여 침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흉추부의 경우 후면부에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우리는 동맥과 방광경 중 경락을 선택하고 선택한 해당 경락에 존재하는 경혈을 침구 치료에 이용하여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측면부의 통증이라든가 기타 증상이 나타난다면 담경의 경혈을 선택하여 침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경경락은 척추 그 자체의 병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흉추부의 증상을 경근을 이용해서 침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흉추부의 근육을 경근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모근은 방광경에 속합니다. 그리고 광배근은 방광경과 폐경의 경근에 속합니다. 능형근은 대장경의 경근에 속합니다. 그리고 척추 기립근은 방광경이나 신경의 경근에 속하게 됩니다. 경추부와 마찬가지로 근육과 동반된 증상을 경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경근 이론에 따라서 해당 근육을 침구 치료할 수 있습니다. 흉추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흉추부 근처의 경혈을 임상에서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흉추부 근처의 경혈은 동맥의 경혈을 사용하기도 하고 방광경의 1선 또는 2선의 경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락의 경혈들을 이용해서 흉추부 증상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척추 주위부에 있지 않은 경혈도 선택하여 흉추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동의보감에서는 척추의 강직성 통증에 대하여 인중을 침구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고, 어깨와 등의 통증에는 수삼리를 침구 치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추부의 증상을 경락을 이용해서 침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추부의 경우 후면부의 통증이나 기타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동맥과 방광경의 경락을 선택하여 선택된 해당 경락에 존재하는 경혈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측면부의 통증이나 기타 다른 증상들이 생겼다면 측면부를 경과하는 담경 중에서 경락을 선택해서 해당 경락에 존재하는 경혈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척추 자체의 병변과 연관지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경은 요추부의 병변과 관련된 증상에 매우 중요한 경락 중에 하나입니다. 요추부 질환으로 하지부 증상이 발생하게 된 경우 하지부 증상은 위경과 비경, 담경과 간경, 그리고 방광경과 신경 중 경락을 선택한 후에 선택된 해당 경락을 그 경락에 존재하는 경혈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흉추부의 증상을 경근을 이용하여 침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추부의 증상을 경근을 이용해서 침구 치료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추부와 관련된 중요한 근육 중에 복직근은 위경과 비경, 그리고 심경의 경근에 속합니다. 또한 외복사근은 담경과 비경, 그리고 위경의 경근에 속하게 되며 내복사근은 담경과 비경의 경근에 속하게 됩니다. 광배근의 경우 방광경과 폐경의 경근에 속하게 되며 장요근 중 장골근은 위경과 비경의 경근에 속하게 되고 장요근 중 대요근은 위경과 비경, 그리고 신경의 경근에 속하게 됩니다. 경추부터 요추까지 길게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척추 기립근은 방광경이나 신경의 경근에 속하게 됩니다. 요추의 근육은 아니지만 요추부 근육과 상호, 협조 관계가 밀접한 엉덩이의 근육 중에 이상근의 경우 담경의 경근에 속하게 되며 대둔근은 방광경의 경근에 속하게 됩니다. 근육과 동반된 증상을 만약에 경근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경근의 이론에 따라서 침구 치료를 시술할 수 있습니다. 요추부 증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경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추 주의부 경혈에는 동맥의 요양관, 방광경의 신수, 기해수, 대장수, 관혼수, 판료, 질변, 그리고 담경의 환도 등이 있습니다. 요추부 증상을 다리의 경혈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도 있는데 해당하는 하지부의 경혈에는 담경의 풍시, 방광경의 승부와 음문, 위중, 승근, 승산, 골륜, 그리고 위경의 족삼리, 담경의 양른천, 현종 등의 경혈이 있습니다. 10종 요통의 경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보감에서는 요통을 부위와 양상 등에 따라 10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10개 유형을 10종 요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10종 요통은 각 요통별로 치료 경혈이 존재합니다. 어혈요통, 신호요통, 다문요통 등 다양한 10종 요통의 침구치료는 요통의 침구치료 시 해당 경혈을 참고하여 시술할 수 있습니다. 사암침법입니다. 경추부와 마찬가지로 요추부에도 사암침법이 있습니다. 사암침법은 요추부 자체의 증상이나 요추부에서 기원해서 생기는 다른 증상들을 체계화하여 분류한 후 계통별로 1년의 침구치료 조합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척추부 증상을 치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경혈들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협청열이 있습니다. 협청열은 척추 추체의 극돌기, 양측 오픈처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통적으로 협청열은 화타협청열이라고 부르는데 현대 한의학에서는 협청열을 경추부터 요추까지 모든 추체의 척추체 극돌기 양측에 위치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청열은 피부 표면을 경과하는 위치를 보았을 때 부척추근 중 심층 근육의 하나인 다혈근의 침 자극을 목표로 시술하게 됩니다. 다혈근은 부척추근 중 심층 근육인데 척추의 안정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혈근은 추간판의 탈출증이나 협착증 등 척추에 구조적인 문제가 동반되었다면 이러한 동반된 증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침구 시술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특수 경혈로는 협청열 외에 팔회혈이 있습니다. 팔회혈은 근육과 척수, 뼈, 질환 등에 대해 각종 질환의 유형에 따라 팔회혈을 각각 배합하여 침구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척추 질환의 침구 요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